한동훈 조기 등판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국민의힘 여권은 물론이고 이제 민주당 야권에서도 정치권 전체에게 나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반성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조기 등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특히 여권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 복귀론의 논리는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보수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한동훈 정도 되는 역량과 감각과 참신성을 갖춘 인물이 좀 있어줘야 된다. 시기상조론자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자숙하고 반성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 지금 출마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없고 윤한 갈등이 건전한 긴장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한동훈이 조기 등판이 가셔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동훈의 홀로서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2024년 5월 7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또 서울도 오전부터 쭉 비가 내리는데 오후 되면 거의 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 내일부터는 이제 맑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또 환절기에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한동훈 조기 등판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조기 등판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국민의힘 여권은 물론이고 이제 민주당 야권에서도 정치권 전체에게 나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참패를 맛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사퇴를 했죠. 그게 이제 4월 10일 선거였으니까 4월 11일 날 사퇴를 했고 지금 근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한동훈 반성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조기 등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특히 여권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대회죠. 전당대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양론을 놓고 갈등 기류까지 일으켜지는 그런 양상인데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제가 격주로 문화일보 지면에 한 개면씩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 카페를 통해서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40총선 엿새 만인 지난달 16일 비대위원들을 지낸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데 이어서 3일, 5월 3일입니다. 3일엔 총선을 함께 뛴 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1일엔 서울 강남 도곡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캐주얼한 차림으로 통화하면서 걸어가는 뒷모습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제가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쓴 내용이고 조금 더 보시면 3일 당직자들과의 만찬 때 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보자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일련의 행보는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위한 정치적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한다. 제가 오늘 5월 7일자 문화일보 지면에 쓴 정치 카페에 이제 기술한 이제 모두 쪽 서두 쪽 얘기입니다. 여권에서는 7월 이 전대 출마를 한동훈이 출마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제 출마 불가피론, 그다음에 이제 조기 등판 시기상조론, 이 두 개를 놓고 상당히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 복귀론의 논리는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보수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한동훈 정도 되는 역량과 감각과 참신성을 갖춘 인물이 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시기상조론자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죠. 비례대표 의원은 이제 별론으로 하고요. 254개 지역구에 국민의힘 여당이 정말 모처럼 만에 이게 몇 년, 20년 만의 일인가요? 전 지역구에서 이 말하자면 후보를 출마시켰어요. 근데 90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254개 지역구에서 무려 164명이 낙선했다는 얘기죠. 90명만 살아남고 결국은 164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들을 땅에 묻고 돌아온 사령탑 장수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곧장 또 당대표 하겠다고 전당대회 출마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당신은 자숙하고 반성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 지금 출마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총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참패 책임론과 관련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패의 책임이 더 있느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이 더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는 지금 윤칠한삼, 제가 한번 언뜻 소개시켜드린 일이 있습니다. 윤칠한삼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7알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3알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제가 쓴 정치카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스스로 지지 기반을 축소해온 책임이 크다. 2022년 대선 승리를 가져다준 선거연합과 통치동맹을 해체한 것이 총선 최대 패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 정권심판론의 불쏘시개가 됐던 이황물의 논란 모두 용산발 악재였다. 여러분, 이황물의, 이는 이종섭 대사건, 황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발언 논란건, 물은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논란건, 그리고 의는 의료대란건, 이 앞머리를 따서 이황물의라고 한 겁니다. 이 이황물이 모두 용산발 악재였죠. 이게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7알의 책임론이다 라고 제가 글을 쓴 거고요. 그러면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은 어떠냐? 가볍지 않죠. 특히 캠페인 전략 실패와 혁신 공천 부재가 꼽힌다. 특히 선거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 2조 심판론이 문제였다. 자, 2조 심판론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전 위원장의 2조 심판은, 이전 심판론 프레임은 외려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활성화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이코프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이 정치학자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얘기한 것이 이제 이 프레임론입니다. 어떤 한 정파가 다른 정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정파의 어떤 문제점을 들춰내서 프레임을 공격하고, 이 정파가 그건 아니다라고 또 프레임을 부정하는 순간 그 프레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이밍이 있을 때, 프레임론에 딱 걸려들었을 때는 그 프레임론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레임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2조 심판론을 꺼내든 순간 정권 심판론을 떠올리게 하면서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활성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쓴 겁니다. 혁신공천의 부재는 한강벨트나 반도체 벨트 등 전략적 거점 지역에서의 공천 실패, 현역 의원 돌려막기 등에서 확인된다. 이것이 3알의 책임이다 라고 제가 정치카페에서 썼습니다. 자, 여러분, 여권 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좀 시간을 두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좀 호흡을 가다듬고, 좀 침잠하면서, 네, 그리고 실력도 가다듬고, 그죠? 더 배양하고 키우고, 그리고 좀 이게 절타탁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스스로 훈련시켜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요즘 이러저러하게 저녁 모임도 갖고 전화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더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에서 패배하면 일단은 시간을 긋고 물러서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저는 민주사회의 하나의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 수단이거든요. 그 선거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경쟁에서 졌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거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라면은 자숙하는 모양새를 갖는 게 맞다고 하는 게 그게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죠. 멀리 안 가서 지난해 5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던 김기현 의원은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딱 한 곳에서 참패를 했어요. 한 곳에서 졌어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 질질 끌다가 결국은 연말에 가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숙 기간을 가졌죠. 조용히 있는 기간을 가졌죠.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안철수 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8년에 서울시장 선거, 바른미래당 후보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패하죠. 그리고 나서는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그때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생각해보니까 국민은 정치가 하는 것이더라.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 따라서 정치인이 물러난 뒤에 국민이 소환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그걸 대서특필해서 그 당시 센세이셔널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안철수 의원이 2018년 8월 달에 독일로 연수를 갑니다. 그리고 1년 4개월인가 있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2020년 이제 총선 전에 복귀를 해서 지금 재계에 성공을 한 겁니다. 다 그런 리추얼 프로세스, 일종의 제의적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하고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한동훈 위원장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정치 카페를 보실게요. 근데 이런 패장의 규범이나 본인의 각오와는 별개로 한동훈의 정치권 복귀를 정당화시켜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변화 여부, 그리고 윤, 한 두 사람의 관계 개선 여부가 한 전 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결정할 독립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패 7할에 책임을 진 윤 대통령이 최악의 참으로 치다는 정치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국정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보수 지지층에서의 한동훈 조기 소환론이 급부상할 것이다. 한동훈이 자기는 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고 자숙하려고 해도,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이 민주주의적 지도자의 규범이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변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국민의 실망감을 계속 주게 되면, 야, 이건 보수는 진짜 위기다. 이걸 구해낼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당신 좀 나와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기의 의지와는 별개로. 제가 그 말씀을 쓴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훨씬 더 예민합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없고 윤한 갈등이 건전한 긴장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한 전 위원장 한동훈이 조기 등판이 가셔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동훈의 홀로서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